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정말 승승장구하던 고려의 왕 궁예. 자, 이 대외적으로 기세를 펼치고 이 성장했던 그 순간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거기 있으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자, 이건요.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들고 온 첫 번째 묘책이었습니다. 자, 이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결심한 철원천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했을까요? 이 화려한 도성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돈과 인력,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재력이 있는 호족들과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궁궐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불만입니다. 게다가 호족들,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데 또 돈 내야 하니까 또 불만입니다. 다 불만인 거예요. 자, 후 고구려 내부에서 이 궁예를 향한 이 호족들의 불만은 또 있었는데요. 자, 궁예가 이 중앙 집권 강화 방법으로 내세운 거 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궁예는요, 건국 3년 만에 고려에서 마진으로 한 번 바꿨고요.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2번이나 국호를 바꿉니다. 자, 그런데 바뀐 이름, 마진, 태봉, 어떻게? 고구려 색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확 고구려 색깔을 지금 빼버린 겁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궁예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왕권 강화의 수단을 꺼내 듭니다. 바로 신격화입니다. 미련한 중생들이여, 무엇이 미륵인가? 여기 앉아있는 짐이 바로 미륵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궁예는요, 자신이 미래에서 나타난 바로 그 부처,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곧 부처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는요, 사실 삼국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궁예 역시 민심을 모으는 한편 이 호족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륵불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궁예는요, 단순히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궁예의 결정적 수단, 관심법. 관심법. 자, 미륵불을 자처하며 신하들을 압박했던 궁예는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륵 관심법을 쓸 수 있다. 그대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날 속이다가 내 관심법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와. 자, 이렇게 엄포를 놓은 궁예의 그 최악의 폭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철퇴 사건입니다. 자, 이 철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 저자는 지금 마군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 살려주시옵소서. 야! 교수님. 이 자신을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믿었던 이 궁예는요, 20여 권의 불교 경전도 짓습니다. 근데 불교 승려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뭐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 그 경전은 요망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궁예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그 이야기를 못하던 그때에 보셨듯이 당시 명망 높은 승려 석총이 앞에 나서 궁예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이 화가 났던 궁예는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철퇴로 석총을 내리쳐버린 것이죠. 아이고야. 그런데요, 궁예의 포악한 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궁예의 폭주 두 번째는요, 이 부녀자들의 음탕함을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면서 마구 죽이는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이 궁예의 폭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자, 궁예의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했던 만행,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라마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못 보겠어.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오 이거 이말 유명하죠. 예. 이런 음탕한 것들이 있나?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 내군들은 못하느냐? 어서 죽여라! 오. 이상해졌네. 아 근데 해도 너무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미륵불이다.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이 공포심을 이용한 공포 정치죠. 이 공포 정치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게 보면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궁예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이 우리가 지금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놓쳤어. 이분 누구? 왕건. 왕건. 네. 왕건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지방 근무를 자처했고요. 후백제의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나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덕진포라는 곳에서 후백제의 그 견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사실 이때의 왕건은요, 적은 병사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수의 후백제의 배들을 불사르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왕건은 대승을 거두면서요, 후백제로부터 이 나주, 그 중요한 나주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우 대단. 자, 이 승전보를 들었던 궁예, 너무 좋았겠죠. 역시 왕건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장군 왕건을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 바로 아래 직책이자 신하들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시중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겼다.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바로 이 태봉국 최고의 정치 이슈 아지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에는요, 이 아지태라는 이름의 한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지태는요, 굉장히 아첨 잘하고요, 남을 잘 속이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지태는 궁예가 남의 잘못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 요거 딱 눈치채고요, 궁예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야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을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궁예한테 고향 사람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고향 사람들, 이거 억울한 사람들 이거 어떡할래? 너무 열받잖아. 네.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아지태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왕건이었어요. 왕건. 바로 이 태봉의 2인자 왕건. 이 왕건은요,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연을 들은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아지태를 잡아들여서 추궁을 합니다. 결국 마침내 이 거짓으로 남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내요. 왕건 덕에 모함당했던 사람들 누명이 풀려난 거예요. 바로 이 아지태 사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 것 같습니까?
왕건으로 흘렀겠네요. 느낌 오시네요. 네. 느낌 오시네요. 느낌 오시죠? 바로 이 아지테이 자백 사건 이후에 군부의 장교, 궁예를 따랐던 호족들, 지략가들, 학자들 등등 정말 직책을 가리지 않고 궁예를 떠나 왕건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봉의 정치계는 왕건파, 궁예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궁예와 왕건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예는 갑자기 왕건을 궁으로 부릅니다. 궁 안에서는요. 궁예가 처형당한 사람에게서 이 몰수한 금은 보화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은 보화를 하나둘 찬찬히 살펴보는 궁예는요. 갑자기 성난 눈으로 왕건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건한테. 갑자기 왕건 역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왕건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궁예의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나의 눈을 속이지 말라. 왕건, 너의 마음을 읽겠다. 관심법 나온 거예요. 관심법 나온 거예요. 자, 궁예는요, 눈을 감고 뒷짐을 진 채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심법을 시작합니다. 자, 생사가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찌할 줄 모르고 엎드려 있던 왕건 앞으로 붓 한 자루가 굴러옵니다. 붓 한 자루가 말이죠. 궁예의 측근 최응이란 인물이 붓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최응은요.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주워. 왕건 곁으로 다가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붓을 줍는 그때 왕건의 귀에 아주 빠르게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자복하십시오. 라고 빠르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왕건은요,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궁예에게 제가 반역을 꾀하였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왕건의 말을 들은 궁예는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경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금과 은으로 만든 말 한 장과 고삐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궁예는요, 마지막으로 왕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왕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궁예의 바로 옆을 지키던 최응, 이런 대신조차도 왕건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최측근 왕건까지 의심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궁예는요, 더더욱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 화를 입은 건요, 부하도 아니었고요, 백성도 아니었고요, 궁예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궁예 폭정을 보다 못한 부인 강 씨가 궁예를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궁예는요, 부인을 향해 뿔같이 화를 내면서요. 화를 내요? 네. 나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어. 이야. 와, 황당하네요. 관심법으로 또 이것까지 또 보신 거네요, 지금. 그죠? 황당한 부인 강 씨는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궁예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이 궁예는요,
추국장에서 부인을 추궁하고요. 결국은 부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에 달군 이 쇠꼬챙 있죠. 이걸로 부인의 음부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그죠? 정신병에 걸린 상황이죠. 이 장면 정말 그렇습니다. 부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잔인하게 때려 죽입니다. 가족까지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만행.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궁예 폭군 맞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각인되었던 것이죠. 918년 6월 궁예를 향한 태봉국 전역의 민심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6월 14일 늦은 밤 누군가가 왕건의 집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꽝꽝꽝꽝꽝. 문을 여니까 부하 장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의 왕은 정사도 못 돌보고 형벌도 함부로 하면서 처자를 살육하고 신하들을 죽이니 백성들이 그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바라건대 폭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궁예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예 죽이고 새로운 나라 세웁시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에겐 진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왕은 누구다? 왕건이구나. 왕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의 청에 왕건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충심을 가져야 될 신하가 군주를 칠 수는 없어.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겁니다. 완강히 이 혁명을 거부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의 부인 유 씨가 갑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의를 세우고 폭군을 갈아내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여러 장군의 의견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는데 어찌 대장부가 가만히 있으십니까? 유 씨 부인은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혔고요. 왕건은 그제야 모두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왕건이 집을 나서니까요, 궁 앞에서야 북을 치면서 막 떠들썩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만여 명.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궁예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은요, 결국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너무 쉽게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날 그 철원성에서 고려 건국을 선포한 겁니다. 자, 왕건의 고려가 세워진 그 순간, 자, 궁예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예는 아무것도 모르고 침전에 누워 있었는데 나인이 왕건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이 보리를 먹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발각되었다. 결국 그 주민들한테 살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미륵불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궁예의 말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그는요,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이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